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빵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CT 사진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거예요. 어떤 CT 사진이냐면은 자, 이 왼쪽과 같은 폐 사진을 찍은 CT 사진입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CT로 사진을 찍잖아요. 요렇게 찍은 사진에서 폐의 영역만 골라내는 세그멘테이션이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예측한 결과가 맨 오른쪽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CT 이미지에서 이런 폐 영역만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모델을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의문이 있었던 게 왜 폐 영역을 이렇게 잘 구분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되게 간단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폐결핵이나 폐암, 폐렴들을 이제 알아내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폐 영역을 먼저 알아내야 되잖아요. 뭐 CT나 MRI 사진에서 폐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니까 먼저 폐의 영역을 찾고 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안에서 얘가 폐렴에 걸렸는지 아닌지 뭐 폐암에 걸렸는지 아닌지 그 사실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CT 사진을 보고서 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용할 모델은 컨볼루셔널 인코더 디코더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인코더와 디코더란 얘기예요. 인코더라고 하면 차원을 축소해서 핵심적인 요소만 뽑아내는 거고, 디코더라고 하면 압축된 정보로부터 큰 정보를, 더 차원의 큰 정보를 뽑아내는 어떤 머신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풋으로 CT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아웃풋으로 이런 마스크, 폐의 영역만 하얗게 된 마스크를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컨볼루셔널 인코더 디코더를 만들 거예요.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니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왼쪽 부분이 인코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이 디코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코더 부분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다운 샘플링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CNN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맥스플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운 샘플링으로 맥스플링 2D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업샘플링으로 업샘플링 2D를 사용할 겁니다. 맥스플링으로 차원을 축소했다가 업샘플링으로 차원을 늘려서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노란색 레이어는 시그모이드 레이어가 0과 1을 여긴 0이고 여긴 1 0과 1을 구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업샘플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풋으로 2 곱하기 2 뭐 2 곱하기 2짜리 어떤 인풋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업샘플링을 겹치는 거죠. 업샘플링을 겹치면은 이렇게 4 곱하기 4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업샘플링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1, 2, 3, 4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업샘플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다 1로 채워서 여기는 다 2로 채우고 여긴 다 3으로 채우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다 4로 채워서 업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요 1과 2 사이를 중간값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중간값으로 채워서 여기는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채우는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차원을 늘리는 방법을 업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을 줄여서 핵심 정보만 뽑아낸 다음에 다시 차원을 늘려서 마스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케글에 있는 Finding and Measuring Lungs in CT Data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CT 이미지들이 TIF 파일로 들어있는데요. 제가 미리 가공을 해가지고 제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이 데이터셋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케글에 있는 원본 데이터셋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미리 가공한 이 mpy 파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뭐 항상 사용하던 건 똑같죠. numpy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matplotlib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 딥러닝을 위한 ker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저는 keras를 백엔드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이런 식으로 mp.load를 사용해 가지고 xtrain, ytrain, xbel, ybel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죠. 트레이닝 데이터셋. xtrain은 CT 데이터 이미지고 ytrain은 마스크 데이터 이미지 정답셋이죠. 그 다음에 이건 밸리데이션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 이미지는 240개가 있고요. 밸리데이션 셋은
27개가 있네요. 인풋 이미지는 256 곱하기 256 사이즈의 이미지고 그레이 스케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1채널이니까. 그 다음에 라벨도 똑같이 240개가 있는데 아웃풋 크기가 인풋하고 똑같아요. 256 곱하기 256짜리 이미지입니다. 네,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간단해요. 이제 모델을 구성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풋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1짜리가 들어가고요. 컨볼루션 2D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 맥스플링으로 다운 샘플링을 하는 거 알 수 있죠. 네, 차원을 줄여요. 네, 2배만큼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하고 다시 맥스플링으로 2배만큼 줄이고 컨볼루션하고 맥스플링으로 2배만큼 줄이고 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뭐 댄스 레이어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좀 더 학습이 잘 되더라고요. 댄스 레이어 추가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운 샘플링을 해가지고 차원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늘릴 거예요.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은 크기로 인풋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맥스플링을 한 개수랑 똑같이 업샘플링 2D를 2배씩 해줍니다. 업샘플링 2D하고 컨볼루션 한번 해주고 업샘플링 한번 하고 컨볼루션 해주고 업샘플링하고 컨볼루션 해주고 그래서 아웃풋이 1채널짜리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준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을 정해주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 잘 모르겠으면 아담 옵티마이저 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다음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겁니다. 네, 0이냐 1이냐를 판단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모델을 한번 모델 서머리를 통해서 찍어봤습니다. 256 인풋이 들어가서 맥스플링을 한번 통과하니까 128, 128로 줄고요. 그 다음에 64, 64로 줄고 마지막으로 32까지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업샘플링을 통해서 이 32, 32를 2배로 다시 늘려서 64, 64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늘려서 128, 128 다시 한 번 더 늘려서 256, 256으로 늘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56, 256이었는데 마지막에도 256, 256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인풋과 아웃풋의 크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컨볼루셔널 인코더 디코더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간단하죠. 네, fish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번의 반복 학습을 하고 에폭을 100번 돌고 배치 사이즈는 32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학습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100번을 다 돌았습니다. 100번을 다 돌았는데 애큐러시만 한번 보면은 트레이닝 애큐러시는 98.63%, 그다음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97.14%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학습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로 그리는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로스랑 이제 매트릭은 다 이제 히스토리라는 변수에 들어있어요. 히스토리는 이제 모델 핏을 하고 난 후에 이 히스토리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다 간단한데 매플랍립의 플랫이라는 메소드를 쓰고요. 히스토리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로스에 접근할 수도 있고 애큐러시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다음 밸리데이션 로스에 접근할 수도 있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에 접근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윗줄이 트레이닝 결과고 아랫줄이 밸리데이션 결과입니다. 로스가 굉장히 예쁘게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학습이 잘 됐다는 증거예요. 애큐러시도 그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 거, 정확도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확인했으면은 실제로 predict라는 함수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한번 프리딕션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딕션에서 freeze라는 변수에 넣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첫 번째 열에는 CT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고 두 번째 열에는 정답 데이터를 넣고 세 번째 열에는 우리가 예측한 결과값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예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인풋 데이터고 이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가끔씩 이상한 것도 있지만 예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의료용 영상, 의료용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요즘 의료계에도 딥러닝을 사용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학 박사분들의 지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귀찮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뭐 선행으로 먼저 해보고 그 결과값을 사람이 한 번 더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일처리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거의 튜토리얼식으로 굉장히 쉽게 간단한 CT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해봤는데 이외에도 뭐 쾌글에 보니까 폐렴을 진단하는 머신러닝 모델, 블러드셀,
혈액세포의 이미지를 보고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는 머신러닝 모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산소의 수치나 뭐 적혈구, 백혈구의 뭐 어떤 그런 농도, 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 수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블로그나 아니면 캐글이나 논문들을 보시면서 의학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엔 더 재밌고 신기한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